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회원님들은 매매가 오늘 어떠셨나요? 자,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수익이 좀 안 나셨던 분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찾아오실 수도 있고 뭐라 해야 되죠? 좀 괴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줄기차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그 면면을 안을 하나하나 까서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개인들이 공략을 해서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날 만한 어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없었어요.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좀 따돌림을 당할 법한 이 개인 항상 그렇죠. 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자 개인들이 매매를 자주 주로 하는 어떤 재료주나 테마주 자 이런 걸 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만원 아래쪽의 종목들 그런 걸로 외국인들이 막 열심히 매매하고 막 기관이 매매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래도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이렇게 지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아이씨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내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본인만 괴로워지죠. 본인만. 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내가 좀 따라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가 매매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일까? 손실이 크게 나버린 것일까? 이것이 나의 실수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분석을 하는 게 낫지 그냥 올라가는 시장만 한없이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상승에 동참을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식의 생각은 그냥 결과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결과만 놓고 따져가지고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오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 식의 후회라든가 자 그런 식의 반성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경우에 빗대서 그러면은 자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경우에 빗대서요. 감사해서 행복님 반갑습니다. 제 경우에 빗대서 한번 볼게요. 제 경우에 빗대서요. 자 우리 방의 경우에 빗대서 잠깐 가볍고 짧게 매매 기법의 설명과 더불어서 1화 우리 방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 딱 나왔어요. 아미코젠. 자,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은 61선을 강하게 자 돌파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21선이나 혹은 자 61선이나 혹은 자 121선 자 이런 중장기 이평선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은 자 요런 종목들은 시가 돌파 원이라는 매매 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61선이라든가 혹은 21선 혹은 121선은 어떤 심리적인 강력한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거래량을 자 동반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평선을 강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자 1월 8일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시초가의 갭 상승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 갭이 이렇게 떠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일 종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재차 시가를 뚫어줄 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9일 분봉을 회원님들이 보시게 되면요. 시가 돌파 원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 자 1월 9일 분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은 자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 대비 자 시가에 갭 띄우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일 종가까지 주가가 빠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빠지거나, 자, 전일 종가까지 혹은 종가 아래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자, 시가를 재차 강하게, 자, 이렇게 뚫어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자, 시가를 보시면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죠. 요거 뚫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시가에서, 자, 당일 시가에서 매수 주문을 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 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월 9일날 이 종목이 매수가 체결이 되었고요. 요거. 자, 그래서 보유를 했겠죠. 자, 보유를, 이날 보유를 했는데 약간 손실이 나면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조정을 또 더 받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 한번 때려줄 때, 자, 짧게나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단 대비 한 3, 4% 정도 올라가고 밀려버렸어요. 자, 아무튼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시가 돌파 원이라는 매매 기법으로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자, 수익을 또 내고, 그 다음에 또, 자,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이 딱 나왔어요. H휘삼님, 열정88님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도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아까랑 원리가 똑같아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자, 21선이라는 자리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걸리는 이평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떤 매매 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한다고요? 시가 돌파 원이라는 매매 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예, H23님, 예, 어서오세요. 잘 오셨어요. 21선 뚫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간 요 캔들, 요걸 1번으로 잡아주고, 전날을 2번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전전날을 3번으로 잡아주시고,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 그죠?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 대비 마이너스 한 1% 정도가 빠지면은, 자,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요 다음날 이제 갭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갭 상승. 자, 예, DLS3336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요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날을 우리가 쫙 보게 되면은, 자, 요 날의 분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게요. 1월 언제입니까? 1월 9일이죠. 자, 요 봉도 1월 9일, 자, 분봉으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 매매 기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분봉 설명을 들으시면서, 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전일 종가보다 높게 갭을 아침에 띄워서 시작했고, 전일 종가까지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차, 자, 시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 버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자, 시가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 시가에다가 주문을 딱 넣어놨다면은, 이날의 시가에다가 주문을 딱 넣어놨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 체결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빡 때려줌으로써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죠. 그죠? 매수 가격 대비 9.7%가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 망오리 이장님 반갑습니다. 예, CSP님 반갑습니다. 많이, 중간중간에, 예, 많이들 오셨네요. 골든스탁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또 수익을 챙겨놓고, 자, 다음 매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절대로 평탄한 일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종목 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등장을 딱 했어요. 어떻게, 요렇게. 자, 겹쳐지는 양봉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양봉이 겹쳐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요렇게 연속되는 양봉 두 개 사이에, 연속되는 요 양봉 두 개 사이에, 요 두 개 사이에 갭이 없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이어지는 양봉, 겹치기 양봉, 겹쳐지는 양봉. 이런 거는요, 갭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둘 사이에 갭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두 개가 연속으로 딱 나오는 것을, 요런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을, 예, 시가 돌파 3라고 그래요. 시가 돌파 3, 시가 3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일봉 5일선 위에서 종가상 요 양봉 두 개가 자, 일봉 5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라면 자,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종가보다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종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런 양봉.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종가가 완전히 같은 거. 요런 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면 자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 요런 스타일의 양봉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봉이 전일 거보다 종가가 낮거나 둘이 서로 종가가 같거나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해당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 갭 상승이 나와야 돼요. 갭 상승. 갭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치느냐. 요거 1번, 자, 두 번째 거 2번.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으면요.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의 저가 중에서 더 낮은 저가 대비 마이너스 자, 1% 빠지면은 자, 손절을 단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 날 1월 6일이니까 요 다음 날 자, 1월 7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월 7일. 자, 1월 7일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1월 7일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전일 종가보다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일 종가 아래로 주가가 딱 빠져버립니다. 딱 빠지고 자, 시가에다가도 줄을 그어볼게요. 자, 이 시가를 뚫으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가를 뚫으려고 올라가요. 자, 뚫으려고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그죠? 자, 못 뚫었어요. 자, 이 말은 시가가 지금 저항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맞습니까? 그죠? 예, 시가가 저항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보다가 자, 보다가 자,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재차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와 같이 돌파가 나오는 흐름을 확인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매수 주문을 받쳐놓고 우리 회원님들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음봉으로 딱 마감하고 끝나버렸죠. 음봉으로. 그죠? 음봉으로. 자, 그 다음에 종목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보시면 회원님들 매수 가격, 자, 우리 방의 매수 가격까지 딱 올라와요.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본전에서 이 종목을 뭐 때려치고 나오려고 그냥 본전치기로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애초에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손절가 아래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자, 여기가 손절가예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자, 보니까 자, 그 다음날 이제 갭 상승이 좀 딱 나오긴 했는데 한 1.58%밖에 안 올라갔어요. 한 1.58%. 자, 1.58%를 먹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하지는 않아요. 그죠? 회원님들, 저 같은 경우는 1.58%, 뭐 2% 올라가가지고,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손절가를 올리죠. 2% 이상 올라가면. 1.58%에서는 대응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정도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른, 종목 상황에 따른 그냥 소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그냥 소음 정도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계속 이러다가, 요때 이제 손절가를 살짝 깨버리고 얘가 다시 자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죠. 당연히 아쉽겠죠. 예, 물론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이 종목. 예, 손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한 손절가를 깨고 내려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을 내가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미처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자 뉴스가 하나가 딱 터져버리죠. 뉴스가 하나가. 예, 사자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늘매님 반갑습니다. 자, 요날 그 1월 14일 날 자 어떤 뉴스가 하나가 나와버립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면 키움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증권사에서는 막 뭐 좋다, 더 갈 수 있다, 영웅브라더님 반갑습니다, 뭐 더 가니까 뭐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매수 추천이 나오는데 요런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그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종목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식의 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를 좀 부추기는 다소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매도의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아무래도 이 종목을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뉴스가 나와서 보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더라, 야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의 어떤 증권사 레포트가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가 있거나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좀 이 종목을 청산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매번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런 레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팔기보다는 이런 레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레포트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보다는 회원님들이 정해놓으신, 매매 전에 정해놓으신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는 것이고요. 손절가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하기 이전에 앞서서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매수 추천이라든가 뭐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손절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고, 내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 그러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뭔 말인지 자 나는 이해가 된다 자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회원님들이 또 이해를 하시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손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매 기법이라는 게 승률이 계속해서 다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더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손절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버텨봐봐요. 그럼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벨트가 손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손절선을 미리 정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미 증시가 폭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회원님들이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갑자기 뭐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는 뉴스가 뜰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회원님들이 정해놓은 가격 라인을 따라주시는 게 맞겠죠. 아 그렇죠. 오늘 올라가서 많이 아쉬웠겠습니다. 그럼요.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놈의 한국투자증권에 진짜 똥이라도 한 바가지 내가 던질 수 있으면 진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이게 고평가야 이게 왜 라고 말하고 싶어도 뭐 어쨌든 결과의 승보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냥 조용히 하고 빨리 손절 쳐야지 뭐. 자 그리고 하나 더 시련을 또 안겨주죠. 하나 더 시련을. 참 많이 아파. 전날은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많이 아픈 날. 자, 1월 15일이었어요. 이날이 1월 15일인데 1월 14일이었어요. 1월 14일 날 손절을 단행을 했죠. 아, 좀 따끔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왼쪽 뺨을 탁 맞았습니다. 그 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오른쪽 뺨도 내주라고. 그죠? 왼쪽 뺨을 맞았으니까 이제 오른쪽 뺨도 내주라고. 설마 했지 나는. 내가 왼쪽 뺨을 맞았는데 설마 또 오른쪽 뺨까지. 이게 테크노도 아니고 띠띠띠띠띠띠 그거 알죠? 그죠? 회원님들 그죠?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거 테크노 아시나요? 테크노. 이 테크노 아시는 테크노 몰라요? 회원님들 그 70년대
요 70년생, 70, 80년생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무튼 내가 왼쪽 뺨을 쩍 하고 맞았는데 세상에 오른쪽 뺨이 그냥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모가지가 그냥 360도로 돌아가는 줄 알았네 내가. 예, 가비아라는 종목에서 참 내 진짜 불의의 일격을 맞아버렸어요. 불의의 일격을 손절을 치게 됐습니다. 손절을. 야, 아프죠 진짜. 제가 지금 시간 지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짜증 만땅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예,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왜 손절을 쳤는지 손절 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만 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회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그게 수익만 난다는 게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회원님들이 손절을 치는 상황이라든가 손절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야 그 방송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맞는 순간에는 맞는 당사자는 겁나 아프죠.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진짜 전날은. 야 오늘은 오늘은 이게 참 내가 오늘 진짜 오지게 걸리는 날인갑다. 그러면서 저도 약간 티끌만큼 그래도 인간이 그러니까 주눅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 볼게요 회원님들. 자,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어놨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종목이 종가 아래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캔들을 우리가 기준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 1번이라고 정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종가 아래로 자 이날 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종가 아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다가 어떻게 이 자리를 뚫고 살짝 올라가죠. 요날 분봉을 한번 볼게요. 1월 13일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1월 13일 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이날 상한가 종가가 얼마였죠? 볼린저 밴드 상단 뚫어준 종가가 7,390원입니다. 자 1월 13일 날 한번 볼게요. 7,390원을 뚫는가? 자 7,390원 한번 볼게요. 자 7,390원 자 1월 13일 날 보시면 어때요? 자 7,390원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딱 뚫는 게 확인이 되죠. 1월 13일 날. 자,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종목이 매수가 체결이 됐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매수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장에 얘가 좀 빠지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속도가 빠르게. 그러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자리가 손절까지 요 자리.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캔들의 요 저가. 요 저가에서 마이너스 1%가 빠지면 손절을 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NHN 엔터와 가비아가 뭐 M&A를 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안 한댄다. 이런 뉴스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악재가 터져버린 거죠. 한마디로 악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재였죠. 왜냐? NHN 엔터와 자 가비아가 서로 뭐 M&A를 한다라든가 뭐 지분 교환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원래 그 전에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이야기가.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NHN과 관련된 기사는 2014년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014년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뉴스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퉁 하고 튀어나와 버렸죠. 갑자기.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뭐 억울하네 어쩌네 물론 억울하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어도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한 원칙 밖으로 가격이 튀겨져 나가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더 버티면 저는 그 다음의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던 수는 이 가격을 깨면 던지고 나간다라는 자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뛰어넘는 자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일단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대로 만약에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왜냐면 나는 이 다음 수는
생각을 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손절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해필 같은 날 이 두 종목을, 이 두 종목에서 자, 손절을 치르게 됩니다. 손절을 치르게 되죠. 손실이 나버렸죠. 근데 만약에 비중 조절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비중 조절을 안 하고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겠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그죠? 비중 조절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만약에 이런 경우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비중 조절도 안 하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비중을 많이 질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겠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매매 기법을 포기할 것인가? 어이씨, 이거 썩을 볼린저 밴드 2 이거 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에이씨, 나는 오늘 방송 이거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다. 난 볼린저 밴드 2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래버려. 자, 그런데 갑자기 둥두둥둥둥둥둥. 자, 이제 종목이 또 하나가 또 다른 게 나왔어요. 이제 산성 LNS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 LNS. 자, 아까랑 똑같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짱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음봉으로 살짝 자 보시면은 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캔들의 종가 아래로 보시면 조정을 딱 받습니다. 얘가 조정을. 그죠? 조정을 딱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딱 뚫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2번 캔들이 드디어 회원님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 번씩 그렇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무서워서 자, 과연 장을 안 담궈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맞는 게 두렵다라면, 그렇게 맞는 게 무섭다라면은 이 매매는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와 같이 상승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자, 왼쪽 뺨, 오른쪽 뺨 두 대를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저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내가 매매를 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좀 더 방어적으로 갈까? 그냥 도망갈까? 여기서 그냥 좀 어떻게 게임을 좀 끝내?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까 아미코젠, 아이컴포넌트, 산성 LNS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 템포 쉬고 발을 좀 뺄까? 일단 좀 멈춰봐. 자,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회원님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뺨을 짝짝 그냥 두 대를 쉐리 맞으면 그죠? 갑자기 사람이 기가 죽으면서 기가 죽으면서 시무룩해지겠죠. 그죠? 회원님들. 그죠? 그것도 같은 날 두 대를 맞아봐봐요. 같은 날 같은 날 두 대를 맞으면 이게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회원님들. 사람이 진짜 심정이 이래요, 이래. 우리 복숭이님이 저랑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네. 복숭이님, 그죠? 제 심정이 이렇다니까요. 제 심정이 그냥 울고 싶어요. 아주 울고 싶어. 자, 아무튼 그래서 자,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나면 안 되죠. 그죠? 회원님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여기서 우리가 승률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승률. 자, 승률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승률이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승률이 6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죠. 우리 회원님들이 승률이 60%라는 것은 40번 연속해서 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맞습니까? 40번 연속해서 지고 60번 연속해서 이겨도 승률은 60%로 나와버려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아요? 아니에요? 100분율로 따질 때 100번 게임을 한다. 40번 연속해서 지고 60번을 만약에 내리 이겨도 승률은 60%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연속해서 싸다구를 2대를 맞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내가 질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수익 낼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 건 아닐까. 그죠? 내가 연속 싸다구 2대 맞았는데 설마 3대 그죠? 3빠링 하겠냐 이거예요. 3 싸다구가 나오겠냐. 4 싸다구 안 나올 것이고 설마 이 상태에서 뒤통수까지 후려 갈기지는 않겠지. 자, 어떻게 할래? 고, 스탑. 딱 물어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고. 그죠? 고. 그래, 아예 그냥 내가 맞박하고 뒤통수까지 다 내준다. 생각하고, 자, 고죠. 그죠? 고죠. 왜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승률에도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계적인 승률에. 계산상의 어떤 확률상의 어떤 이점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강행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강행을 하죠. 그리고 제 방송에, 제 장중 방송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속해서 손절을 3번, 4번 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이, 매매 원칙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들어가는데 하실 수 있겠냐. 이거 아마 큰 돈 가지고 하면 절대 못 하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반드시 우리 방에 오실 때는 오셔야 되고 철저하게 매매 기법에 맞춰서 확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 뒤에 가서 꼬리 내리거나 절대로 도망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주식시장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을요 망하게 하기 위한 행동과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스스로 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회원님들 스스로가 자멸할 수 있게, 회원님들 스스로가 망할 수 있게,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튀어나오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에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싶게. 정말 무서운 시장이에요. 자, 그때 회원님들이 무릎을 굽히면 안 되고요. 그걸 한 단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종목을 또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억지로 쥐어 짜내면 안 되고요. 절대로. 자,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종목이 하나가 톡 튀어나옵니다. 자, 회원님들 요런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못 올라가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를 빵 하고 뚫고 올라갔죠. 그죠? 빵 하고 뚫고 올라갔죠. 그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전고점 저항 이렇게 부르죠. 어이구야 이거 뭐야? 나왔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원님들 요런 종목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강력한 저항 때는 이제 지지선이 되니까 여기 지지선에다가 매수 물량을 받쳐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딱 종목이 내려와서 매수 체결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자리에서 자, 드디어 또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뿅뿅. 자, 이런 식으로 자, 강한 상승이 이틀 연속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죠? 수익 실현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자, 왼쪽 뺨, 오른쪽 뺨을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도망을 갔다라면은 아마 이 종목을 저는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도망가 버렸다면 왠지 좀 무섭다라는 이유로 아까 벌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손실 났으니까 뭐 조금 까먹었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마칠까? 그냥 빨리 좀 도망갈까? 이래버렸더라면은 물론 더 이상 손실이 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복구를 하는 것은 저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고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 아까 보던 건데 낮이 좀 이거요. 보시면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자, 보시면 얘도 자, 이거 의미 있는 저항대에서 자, 이 주식이 자꾸 부딪힙니다. 이 저항대라고 부르죠. 이런 걸. 자, 그런데 이 저항대를 뚫고 인프라웨어가 딱 올라가 버려요. 자, 보시면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회원님들은 이제 살짝 요 자리에서
조정을 받으면 눌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예, 매수에 동참을 하셔야 되겠죠. 대신에 악재가 안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짝 요렇게 자, 또 빠지면서 매수 체결의 기회를 줍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 체결의 기회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늘 한 차례 이렇게 강하게 때려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전일 종가 대비 한 6.68% 정도 상승 시세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종목에서 수익을 챙겨서 나왔겠죠. 그죠? 자, 만약에 제가 또 도망을 갔었다라면은 이 종목이랑 제가 마주할 일은 아마 없었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한탄했을 겁니다. 내가 저걸 했었어야 됐어. 내가 왜 안 했을까? 아, 나는 이러니까 나는 배워도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더 강력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만든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하겠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자, 여기서 더 밀고 나가야 돼.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확 더 밀어붙여야 되겠죠. 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드디어 나옵니다. 121선이라는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자, 이거 1번, 자, 전일 2번, 전전일 3번. 자, 이 상태에서 이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매매 기법이죠? 시가 돌파 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121선이나 아니면은 21선이나 아니면 61선을 돌파하는 자, 요런 캔들, 요런 곳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공략이 들어가는 이 매매 기법을 시가 돌파 원이라고 자,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 1월 13일이죠. 자, 그러면 14일날 종목이 딱 등장을 했어요. 자, 14일날 분봉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종목이 등장을 했고, 자, 14일날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14일날. 자, 보시면은, 자, 전일 종가까지, 자, 아침에 갭 띄우고, 전일 종가까지 한번 빠졌다가, 여기 전일 종가. 자, 그 다음에 시가, 요 위에, 자, 요걸 뚫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한번 뚫으려고 갔다가 밀려버리죠, 얘가. 뚫으려고 갔다가 시가를 뚫으려고 갔다가 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언제 자, 오후장 되기 전에 이제 밥 먹으러 회원님들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자, 여기 11시 15분에 딱 뚫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문자 발송을 제가 해드렸겠죠. 회원님들한테 통보를 했겠죠.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원님들이 진입을 하셨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3번의 저가 대비 마이너스 1%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3분의 1을 매도를 하고 아마 지금쯤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도망갔더라면은 아마 이 종목도 못 만났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지금 역전의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회원님들이 옳다라고 믿는 방식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겁먹어서 두려워서 도망갔더라면은 그 어떤 결과도 회원님들은 받아보시지 못하고 그냥 패배한 채로 집에 돌아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회원님들을 무릎 꿇릴 수 있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회원님들이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자, 그래. 누가 맞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 결판 한번 보자. 끝까지 한번 가자.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회원님들이 제어 가능하지 않은 큰 금액으로 한 번도 매매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수익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그 금액으로, 물론 그 금액은 회원님들마다 규모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금액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은 자, 과연 이와 같은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회원님들이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왜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매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회원님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와 1억 원으로 하는 매매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와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가 또 같을 수는 없겠죠. 10억짜리 매매랑은 또 같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자기 자산을 회원님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는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회원님들이 어느 순간 금액을 뻥 튀겨서 매매를 해버리신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이 회원님들께 되지는 않아요. 결국 누군가에게 이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 그 돈은 회원님들이 시장 밖에서 벌어온 돈이지 시장 안에서 벌어온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회원님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돈들, 그거 다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벌어온 돈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회원님들이 주식시장에서 번 돈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별로 회원님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매매 기법과 자, 매매 원칙에 대해서 어떤 자, 이런 강력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다. 연속해서 손절을 2번, 3번, 4번까지 하셨다. 그러면 지금처럼 믿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만든 사람도 가끔은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는데 배우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입장이 과연 같을까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매매기법을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만든 사람과 배운 사람은 절대 입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배우는 사람은요,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되면 반드시 의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만든 사람과 입장이 같지가 않다고요, 절대로. 만든 사람은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별의별 꼴을 다 당해봤겠죠, 이미.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이거보다 더한 꼴도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고 있다고요. 이대로 밀어붙이면 좋았던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씨 이런 게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매매기법 이거 뭐 이제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 상태에서 그 매매법을 과연 진짜 회원님들 것인 양 믿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회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큼의 큰 금액이 벌릴 때까지는 절대로 예수금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원칙에 대해서 회원님들만의 아주 강력한 확신이나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공개가 돼도 함부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노하우가 아무리 공개가 되고 어쩌고 펼쳐진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계속해서 그 매매법을 발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할 겁니다, 아마. 그걸 극복을 하는 것은 이제 회원님들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넘어야 될 벽인 거죠, 이건. 제가 대신 넘어줄 수도 없고, 회원님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녹방을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뛰어넘어야 될 벽들이고, 이런 벽들은요, 내일도 또 찾아올 것이고, 모레도 또 다음 달에도 찾아와서 회원님들을 아마 끈질기게 물어뜯고 포기하게 만들 것이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며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딛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고,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첫 시작 단계가 바로 비중 조절이 되겠죠. 비중 조절. 그죠? 비중 조절, 그 다음에 소규모 투자로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 실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왜 이게 안 무섭겠어요, 저라고. 만든 사람도 무서운데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이 안 무섭다고? 그거는 뭐 간이 배밖에 나왔거나 정신이 아예 없는 인간이겠지. 아예 그분은 정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뭐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운 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회원님들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겁이라는 건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 겁을 내가 겁난다라는 걸 느끼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겁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노력도 회원님들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공포심을 극복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걸 극복함으로써 한층 더 좋은 실력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남을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도 받겠죠. 이런 것들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회원님들이 자 이런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 단계의 회원님들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전수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걸? 그죠? 회원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원님들이 이런 걸 겪고 이런 걸 이겨냈는데 이걸 뭐 어떻게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있어야지. 본인이 직접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글로써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책에다 그렇게 쓸까? 한 2대 맞아 보십시오. 겁나서 포기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에다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난리 나겠죠. 그죠? 이 새끼 이거 뭐 미쳤나 이거 막 항의가 막 빗발칠 거야. 아마 항의가 뭐 이딴 걸 책이라고 썼냐고 막 난리 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수 있고 버티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맛보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잘 버티셔야 되는데 그리고 꾸준히 매매를 하시면서 버티셔야 되는데 자 그럴 수 있는 방법 자 세 가지로 그러면은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법 아닌 비법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비법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을 일단은 절제한 어떤 비중 조절이 되겠죠. 비중 조절 계산기, 비중 조절 공식에 입각한 자, 비중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손절선을 지키자는 거예요. 손절선. 반드시 손절선을 지키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기법과 원칙에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매매 기법과 원칙에 충실히 따르라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시지 마시고 회원님들의 감정과 회원님들의 그 두뇌에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두뇌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뇌라는 것은 그죠? 회원님들 스스로가 뭔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거 아니에요. 그 상상의 나래가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좀 무서운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회원님들이 두려워 봐봐요. 분명히 무서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뇌가 봐봐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두뇌조차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완전히 회원님들을 강제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회원님들만의 아주 강력한 기법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회원님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방의 사례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회원님들 맞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드렸었죠. 그죠? 제가 얻어맞은 거 하며 다시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하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회원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일 당장 이 이야기는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회원님들 앞에 펼쳐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자,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고 싶을 때 그때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자, 회원님들이 과감하게 극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회원님들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가는 게 있는데 왜 오는 게 없냔 말이야. 가는 게 있는데 이놈의 카페로 확 그냥 불을 쏴 질러야 되나 진짜. 자, 회원님들 자, 카페 불사 지르기 전에 카페 오셔가지고 자, 강의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강의나 뭐 기법노트 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녹화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요. 자,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보시면은 자, 추천을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추천을. 자, 보시면 여기 화면에 요 따봉 버튼이 있죠. 그죠? 따봉 버튼. 요걸 갖다가
예, 매일매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또 누를 수가 있어요. 같은 동영상에도. 예,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예,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겠다. 진짜 올해부터는 별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그런 동영상은 과감하게 그냥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봐가지고 요 댓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댓글 수가. 그래서 댓글 수가 작은 동영상은 제가 하나씩 지워버려야지 그냥. 내가 하나씩 지워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냥 아주.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회원님들의, 예, 적극적인, 예, 회원님들의, 예, 어떤 적극적인, 예, 응원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예, 제 방송을,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주말 이제 편안하게 잘 쉬시고, 예,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요일이구나. 예,